경찰들은 빠지십시오. 물러가! 물러가! 여기는 자유대한민국이야! 여기는 자유대한민국이야! 지금 철거한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다시 치면 되지. 2배 칠 거예요. 지금보다 딱 배 치겠습니다. 네, 저 장면은 바로 오늘 새벽부터 아침까지 서울 시내에서 있었던 장면입니다. 지금은 당명을 우리 애국당으로 바꿨다고 하죠. 대한애국당이 쳐놓은 천막을 철거하면서 여러 가지 물리적 충돌이 있었던 장면인데요. 박승배 변호사님, 저렇게 공권력 집행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가 자주 있나요? 요즘에는 드문데 아직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대한애국당이 광화문 광장에 천막을 기습 설치한 지 47일 만이죠. 네. 오늘 새벽 5시 20분에 서울시가 드디어 행정 대집행 강제 철거를 진행했는데 그 과정에서 큰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네. 서울시가 직원 500명, 용역업체 직원 400명을 투입했고 대한애국당이 설치했던 천막 두 동과 그늘막을 철거하는데 예. 격렬한 대치 끝에 오늘 오전 7시 20분에 강제 철거가 완료됩니다. 네. 그런데 대한애국당이 그대로 물러서질 않았습니다. 예. 오늘 낮 12시 40분경에 광화문 광장에 다시 조립식 형태의 천막 3동을 다시 설치합니다. 네. 그리고 한 동을 더 가져와서 설치하겠다라는 입장도 발표했는데 예. 현재 대한애국당 관계자들이 천막 안에서 대기하면서 예. 사생결단, 결사항쟁의 구호를 외치고 있어서 오늘 충돌도 상당히 큰 충돌이었는데 앞으로도 또 다른 충돌이 있지 않을까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47일간 있었던 천막인데 오늘 철거 작업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졌고 이 과정에서 좀 물리적 충돌이 있었습니다. 물리적 충돌에 따라서 부상자들도 좀 속출했다고 하는데 그럼 윤 대표님, 저런 물리적 충돌 과거에는 뭐 많이 봤지만 요새는 좀 그래도 좀 대화로서 해결하자는 그 노력들이 많았는데 이렇게 극단적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아무래도 저 대한애국당 지금은 당 이름 바꿨죠. 우리 공화당으로 바꿨죠. 네네. 그분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지금 감옥에 있는 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대한 억울함을 계속 호소해온 분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거에 대한 좀 공황심리, 네. 분노심 이게 좀 많이 좀 표출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거리로 나온 것도 모자라서 이제 광화문에 저렇게 텐트도 치고 해서 지금 47일 만에 철거가 됐는데 네. 그걸 뭐 잘한 거라고 볼 수는 없죠. 뭐 보수의 가장 큰 덕목은 준법이고 네. 애국인데 그거를 법을 어겼다는 측면에서 뭐 좋게 볼 수는 없죠. 네. 또 사용 허가 신청서를 서울시에 사전에 또 내지도 않은 면도 있고 네. 또 주변에 또 민원들이 많이 또 제기가 돼서 한 205건 정도 네, 네. 민원인들이 서울시에 계속 제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오늘 새벽에 용역업체, 경찰 900여 명 도움해서 철수를 네. 했는데 아마 저렇게 반발하는 이유 중에 전 큰 거는 세월호 천막은 저렇게 오랫동안 2004년부터 거의 지금까지 이렇게 네. 오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뭐 47일 만에 저렇게 전 경찰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철거할 수 있느냐 예. 이런 좀 상대적인 좀 억울함 이런 심리도 좀 많을 거로는 봅니다만은 또 아무래도 세월호하고는 조금 다른 면은 있죠. 세월호도 네. 처음에는 법은 안 지켰습니다만은 세월호 때는 박근혜 정부 때 서울시에다가 공문을 보냈대요. 예. 그 유족들 마음이 아프니 서울시에서 도와줄 거 있으면 좀 도와줘라. 네. 이런 쪽으로 공문을 또 보냈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14개 텐트 중에서 11개는 서울시에서 직접 또 설치해 준 거예요. 네. 3개는 불법으로 설치한 거지만 세월호 유족들이 좀 그런 점이 있어 좀 다르기 때문에 좀 우리 애국당, 우리 공화당에서 좀 억울한 점이 있더라도 법의 법 질서 테두리 내에서 네. 의견 표출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보수가 제일 추구하는 가치 가운데 하나가 법치. 그렇죠. 법치라는 테두리 내에서 자기 의견을 표출하는 노력도 중요하겠죠. 여하튼 우리 공화당으로 대한애국당이 이름을
바꾸고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해 가려는 움직임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우리공화당이라는 이름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실제로 사용하자고 한 이름이다. 이렇게 얘기를 전달하면서 물론 진위 여부는 조금 더 따져봐야겠습니다만 당 이름을 우리공화당으로 바꿨어요. 네. 그리고 홍문종 의원도 여기 뭐 당 대표, 공동 대표로 추대가 됐죠. 네. 우리공화당은 앞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을까요, 이종근 평론가님? 일단 지금 오늘의 철거 사태가 예. 우리 공화당으로서는 사실 뭐 그 부상도 당하고 예. 여러 가지 어떤 뭐 기물도 사실 뭐 빼앗겼고 우리 공화당 입장에서 그렇긴 하지만 내심으로는 정치적으로 득실을 따졌을 때 득이 있었다라고 판단할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는? 네, 지지자들 결집시키고 당장 뭐 오늘 광화문에 굉장히 많이 집결한 걸로 보고요. 예. 또 자신의 어떤 존재를 굉장히 크게 알리고 있다라고 지금 여길지도 모르겠고요. 예. 왜냐하면 일단 홍정은 의원이 탈당하면서 지금까지 대한애국당으로 있던 그런 그 1인 정당이죠. 국회의원 한 명의 어떤 정당이 최소 2명의 정당으로 됐고 여러 가지 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름을 굉장히 많이 좀 거론을 하거든요. 홍정 예. 의원도 내가 탈당하는 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뜻이고 탈당한 사람들이 더 많고 또 이름도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네. 교감을 했고 늘 어떠한 부분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예. 늘 이렇게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 입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뜻에 따른 것이다라고 이루어가면서 박 전 대통령의 향수를 갖고 있고 또 지지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정당에 이렇게 이 지지세로 모을 수 네.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현재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서울시가 조금 더 대화라든지 그걸 병행했어야 되지 않을까. 네. 또 설치하고 하면서 자신들의 그 확장보다는 지지를 결집시키는 어떤 목적을 달성할 네. 것으로 또 보여지거든요. 사실 저도 앵커로서 기자로서 굉장히 궁금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 교감을 통해서 당명을 정했다고 하는데 이 교감이라는 게 글쎄요,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접 얘기를 들은 것은 아니다라는 단서가 붙었기 때문에 이 교감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를 두고도 뭐 아마 조원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이제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허락을 받은 거다라고 확대 해석을 할 것 같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 뜻에 공감하지 않는 사람들은 상당히 좀 의구심을 가질 것 같은데요. 우리 손정혜 변호사님은 어떤 판단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교감이라는 거의 팩트는 예.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의견을 유영하 변호사로부터 들었다는 것이고 조원진 대표가 매주 편지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한 통의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동상이몽의 상황일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들고요. 어찌됐든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선 이런 정치적인 흐름이 본인에게는 그렇게 불리하거나 딱히 반대할 명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화당에서 지금 가장 강하게 얘기하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잘못됐고 석방해야 된다. 이걸 가장 강한 기조로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이익이 같이 간다라는 측면에서는 교감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보수 정권, 보수 세력들이 건재해야 되는 상황에서 우리 공화당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자유한국당과 마찬가지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조금 더 깊은 고민, 과거지향적인 것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가치를 내세워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박 전 대통령 이야기만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 면에서 박과 정치적 교감을 통해서 정치적인 결집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나중엔 총선에는 큰 영향력을 미치지 않을 개연성이 있거든요. 네. 그 지점을 조원진 대표가 고민하셔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사실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된 이후에 메신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제 유영하 변호사고 제가 궁금해서 방송 들어오기 전에 유영하 변호사와 좀 통화를 시도했는데 통화가 되지 않아서 저도 정말 저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뜻인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만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런 명확한 정치적 의사를 대외적으로 알리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 세력화한다면 혹시 윤영걸 대표님은 네. 어느 정도 파괴력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뭐 상당히 파괴력이 있지 않겠어요? 예. 특히 뭐 대구 경북 지역에 네. 상당한 뭐 지지를 모을 수가 있고 지금 자유한국당을 뺀 나머지 당들이 추진하는 게 주연동형 비례대표자잖아요. 그렇죠. 그게 정의당 같이 좀
당세가 약한 데가 비례대표를 많이 얻을 수 있는 데거든요. 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저는 그 교감을 했다는 거는 그냥 조원진 우리 공화당 대표가 네. 어떻게 보면 이심전심 네. 뭐 텔레파시로 교감했다. 저는 이렇게밖에 해석을 안 합니다. 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밖에 안 만나고 예. 지금 그 오랜 감옥 생활, 수용 생활에 정신이 상당히 지금 피폐돼 있어서 아마 정치 쪽 의사 표명하지는 저는 않을 거리로 봅니다만은 만약에 저 우리 공화당하고 그 손을 잡고 네. 이 정치에 복귀한다. 예. 그리고 사면 그 총선 전에 사면 복권돼서 복귀한다. 네. 어느 일정한 부분에 파괴력은 저는 틀림없이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러면 이종근 변호사님,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굉장한 고민이겠어요. 왜냐하면 보수 통합이 돼야 어떤 그 선거에서의 주도권을 줄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을 할 것 같은데. 네, 윤석열 대표님의 파괴력이라는 건 어디에 파괴냐면 보수의 파괴입니다. 그렇죠. 보수 통합의 파괴. 자, 일당과 일당, 그러니까 양대 정당이 언제나 총선을 치러왔고 대선을 치러온 양당제였어요, 우리는 네. 거의. 그런데 지금은 더불어민주당과 4개 정당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다가 보수라고 얘기하는 당이 2개 정당이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 애국당 편을 든다? 네. 그러면 통합은 이제 물 건너가고 이 보수만 하더라도 한 2, 3개 정당으로 나뉘게 된다. 네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에 승리하게 되고 보수당은 이제 완전히 분열하는 어떤 양상이 될 테니까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제가 알기에도 어떠한 정치인도 사실은 안 만나주고 어떠한 네. 정치인의 편지에도 답장을 안 한 것으로 알려지고 네. 있거든요. 현재까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총선 직전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 한 이후는 모르겠는데 네. 사면 이전에 정치적인 워딩을 할 가능성은 없다. 네. 보여집니다. 지금 뭐 11월 정도에 형 집행 정지설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 있지만 여하튼 뭐 결과는 좀 지켜봐야겠죠.